모델은 레드라고 하는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이 개발 방법론에 있는 포함되는 하나의 개발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레드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폭포수 모형과 아주 비슷한 페이스트 모델을 소개를 했어요. 이것도 전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면서 개발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첫 번째 버전을 만들고요. 이 첫 번째 버전이지 이게 이제 개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버전을 다시 분석하고, 분석하면서 거기서 나온 어떤 개선점 같은 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다시 수정하고, 그 수정된 설계를 가지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버전의 시제품을 만들고, 이 시제품, 두 번째 버전의 이 시제품을 다시 분석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반복하죠. 특정한 과정을, 즉, 분석, 설계, 구현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계가 계속 반복돼서 이제, 문제가 없다, 완성도가 높다 했을 때, 이제, 그 마지막 버전의 제품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배포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단계적 모델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프로토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기능을 시제품에 구현을 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는 분석, 설계, 구현 이 단계를 앞에 그 페이스트 모델처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두 가지 이 두 방법론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수행됩니다. 다만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타입 하면 시제품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그런 시스템이지 완성품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토타이핑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처음에는 그냥 잘 몰랐던 거, 주저주저 했던 것이 이렇게 여러 번 이제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 시제품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고객도 이제 안목이 넓어지죠. 이게 대부분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 건축 설계할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건축 설계를 할 때 설계도로 처음에 그려놓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모형을 만들죠. 그 모형을 가지고 이제 고객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큰 줄기에서는 같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확대도나 아니면 세밀한 그림을 가지고 또는 어떤 부분도를 가지고 새로운 그 부분에 대한 이런 프로토타입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개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개발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일단 계획은 해놓고 나서는 분석, 설계, 이 구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스템의 어떤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고 여기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시키면서 이 세 단계 분석, 설계, 구현이라고 하는 단계를 반복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고객이 요구사항이 없어요. 아주 만족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시스템을 고객에게 납품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실선을 보시면 이제 계획을 해서 분석, 이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관리자가 주축이 돼서 프로젝트 팀이 운영이 돼서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처음에 이제 만들고 그 나온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피드백 시키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어요.
이런 프로토타입 모델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닝, 아날리시스,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그 다음에 이런 프로토타입 메이크 만들고 또는 빌더 시스템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빌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단계를 설명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초기의 플래닝 단계에서는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 중요한 요구사항 같은 것을 이 분석가가 잘 듣고서 그것을 프로젝트 진행, 고객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돈은 100원밖에 안 주면서 500원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고객이 요구하는 그 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그거 지금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서 고객에게 제안을 해야 돼요. 고객의 요구사항 현재는 이런 수준이고, 이것은 현재 나와 있는 알려진 기술로는 했다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득하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인 플래닝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때 타당성과 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을 이제 디스크립션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요구에 대한 분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분류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고객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그 목록과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을 여기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고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어디로 가요?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한다 그랬죠?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는데, 이 단계가 뭐냐면 이제 임프루먼트하고 디벨롭먼트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석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이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고객에게 보여줄 그런 시제품이죠. 아직은 전체적인 개발 단계에 있지만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 그래서 이 시제품의 어떤 수준을, 성능을,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는데 고객의 요구사항이 만족스럽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좀 미진해서 좀 더 개선시켰으면 좋은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구사항을 개선하려면, 그걸 추가하려면 어느 단계에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고객이 처음에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실현 불가능한 거였는데 고객이 계속 주장을 했어요. 고집을 부렸죠. 근데 나중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고객이 이제 수긍했어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수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비용과 노력이 좀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구현하고 개발하는 단계죠. 일반적으로 핵심 요구사항 기능을 프로토타입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 시스템은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이 되려면 다른 시스템하고의 어떤 연동이나,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객은 성능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많이 하다 보면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에 반영할 건지, 담을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하고 구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시험 테스트를 하죠. 아직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완제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제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고객의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단위 테스트는 이제 개발 과정상에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통합 테스트, 이 모듈들을 다 연결해서 인터페이스 부분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 해서 통합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테스트를 시스템 테스트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 또는 고객이 보는 앞에서 현장에 가서 인수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인수, 설치, 그러니까 인스톨,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취득이라는 건 자산 취득이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이것을 넘겨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토타입 모델의 그 특징인데요. 장점은 일단 초기에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소통을 하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그것을 소비자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죠. 소비자가 이해가 쉽겠죠, 암만 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초기 단계부터 여러 가지 수정이나 보완제,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미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사용자는 이제 분석이나 설계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분석이나 설계 프로세스에 직접 참여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설계에 반영되고 실제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프로토타입이 초기에 만약에 소비자가 요구사항이 너무 예를 들면 뭐죠? 광범위하고 허황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발하면서 그거 하나하나 없애는 그런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이 많이 일어나요. 이 변경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아까 말씀드린 인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 형식의 어떤 개발 방법론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는 참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 활용을 해야지, 일괄성 한 번 만들어 놓고 땡 치는 그런 개발에는 이 프로토타입 방식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처음에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고객이 계속 그 불안정한 요구사항을 고집을 부리면 최종 결과도 불안전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객은 나중에 가면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나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고. 이때 프로토타입 개발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전에 만들어진 이 시제품은 폐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출력 문서는 최종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관리를 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